소싱 시 체크해야 할 필수 가격 알아야 되죠, 그죠? 제가 아까 수입 원가 계산 한번 했죠, 그죠? 네. 첫 번째 어디에서 확인해야죠? 오픈마켓, 네. 쿠팡, 스마트 스토어 확인해야 되죠, 그죠? 네. 어쨌든 제가 아까 강조드렸지만 예를 들어 10원짜리다. 그러면 먼저 수입 원가 3,000원, 그죠? 네. 그리고 최소 3배수. 금액이 좀 적으니까 4배수. 최소 4배수는 곱해야 돼. 그러면 내가 12원짜리 얼마에 팔아야 된다? 12,000원. 12,000원에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쿠팡에 보니까 이게 8,000원에 팔고 있어. 네. 그러면 하지 말고 어떤 전략을 생각해라? 원 플러스 원. 원이라든가 다른 옵션을 엮어가지고 네. 같이 묶어 파는 전략을 고민해 보시라. 도매 사이트 확인해야 되죠? 네. 여러분 이후 가서 와 이거 대박이다. 엄청 싸다 했는데 도매국이 더 쌀 수가 있어. 거짓말일 것 같죠? 정말이에요. 왜? 도매국이 왜 싸죠? 수량이 다르죠. 여러분 100개씩 사입을 하잖아요. 도매국 10,000개씩 사입을 하잖아요. 네. 원가가 다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아까 제가 박민재 대표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어. 그 물건이 유행이 지난 제품이야. 네. 그러면 나는 새롭게 런칭한 제품을 먼저 소싱을 해가지고 다 마진을 다 남겨. 그리고 유행이 지난 제품 그냥 다른 애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원가에 다 때려버리는 거야.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도매국에 확인을 해봐야 돼. 딱 먼저 어떤 물건 내가 소싱하다 그러면 먼저 쿠팡에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도매국을 찾아봐라. 세 번째 알리테무. 알리테무를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 알리테무에 이런 제품이 있는지. 요즘 대표님들 중에 이제 알리테무에서 사셔가지고 그거를 판매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원래 사실은 불법이죠, 그죠? 알리테무는 개인 사용 목적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무슨 뭐 공방하시는 분들한테 자기 회원들한테 이렇게 뭐 공구를 판다든가 그런 거 싸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많아요, 그죠? 알리테무도 확인해야 되고 우리의 소싱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저기 하나 있죠. 어디죠? 우리 소싱하는데 가장 큰 적 걸림돌 한국 사이트? 다이소. 다이소는 진짜 최강이죠. 다이소도 꼭 확인하셔야 돼.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맞아요. 다이소에 살 사람 다이소에 사는 거고 맞아. 쿠팡에 사는 사람 쿠팡에 사는 거야. 제 와이프가 그래. 제 와이프 생각이 야 너 이거 잡화 팔아가지고 돈 얼마나 남어. 다이소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참고는 하셔라. 다이소만 없으면 진짜 다이소만 없으면 우리 팔 게 너무 많은데 진짜. 다이소.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거 최소 주문 수량 해야죠. MOQ라고 해요. 최소 주문 수량 몇 개인지. 최소 주문 수량이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단가를 조금 올려가지고 최소 주문 수량 깎아주세요 라고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최소 주문 수량이 너무 적다. 나 좀 많이 살 테니까 가격 좀 깎아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반비례죠? 설명드릴 필요 없고 원산지 표시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원산지 표시 뭐죠?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수입이 안 돼요. 통관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단속이 되게 심해졌어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이웃시장 가면 이제 볼 텐데 비즈 작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요? 봉투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봉투에 작은 것들 넣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나를 딱 붙이면 되는데 요즘은 언제부터 심해졌냐면 인천 마약 들었다는 그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때부터 원산지 표시나 이 검수가 되게 까다로워졌어. 그래가지고 어떤 대표님들은 내가 요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야. 원래 기본은 뭐냐면 내 판매 단위로 메이드 인 차이나 하나를 붙이면 돼. 내가 3개씩 팔면 3개에다 하나 딱 붙이면 되는데 요 판매 단위를 네 상세 페이지 해가지고 증명해라 막 이런 식도 오고 막 그래요. 요즘은 되게 검사가 심해졌어요. 근데 3가지 방법이 있죠. 스티커 붙이는 거 그죠? 네. 그다음에 의류 여기 택 들어가죠, 그죠? 메이드 인 차이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의류, 그러니까 천에 관련된 건 다 이제 박음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낙인은 몰라도 되고. 어쨌든 판매자와 가격 협상 시 꼭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가 원산지 표기를 거부할 경우 있어요. 우리 이웃시장 가면 나 이거 재고 이만큼 있는데 이거 살라면 사. 나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 따로 뭐 해줄 그런 여력도 안 되고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대지에서
배대지에서 해줘. 물류업체에서 해줘. 물류업체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저희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배대지에서는 이렇게 돈을 받아요. 한 개당 뭐 100원. 한 개당 100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물류업체는 이제 정밀 검수를 하거나 뭐 그럴 때 이제 알바를 써요. 알바를 써가지고 시간당 뭐 20위안? 18위안인가 그래. 20위안이면 얼마죠? 한국 돈? 4,000원이에요. 그죠? 시간당 4,000원 받고 걔가 시간당 몇 개 붙일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큰 돈은 안 들어. 붙이는데. 물류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대표님들은 소싱하고 마케팅만 잘 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아. 그게 제일 어렵긴 하죠. 그죠? 네. 제작 기간 알죠? 제작 기간. 특히 시즌 상품일 경우 내가 지금 이걸 소싱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시간이 있는지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 넉넉하게 잡고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11월 둘째 주인가요? 이 따뜻한 거. 담요라든가 겨울 뭐 방한용품이라든가 네. 트리가 지금부터 이제 팔리기 시작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트리를 소싱하려 그러면 7월, 8월 때 해야 되는 거야. 주문 제작, OEM, 주문 제작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문 제작을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로고 하나씩은 꼭 있어야 돼. 로고 하나 만드세요. 무료 로고 사이트에서 그냥 만들면 돼. 아니면 뭐 크몽에다 부탁해가지고 만들든지 하나를 꼭 이웃시장 가기 전에 꼭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뭐 우산 제작하면 돼. 로고 거기다 하나 박으면 되고 여러분이 무슨 뭐 요 상품을 소싱할 건데 패키지 있잖아요. 패키지에다 내 로고 하나 박으면 되잖아요. 로고를 꼭 하나 준비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웃시장 가서 우산을 한 뭐 MOQ가 뭐 200개를 요구를 해. 그러면 내가 로고를 하나 여기다 박아도 돼요라고 물어보면 걔네들이 단가를 더 올리겠죠. 그죠? 네. 단가를 올리는 조금 올려요. 조금 올리고 기본적으로 단가를 올리기보다는 MOQ를 많이 원해. 기본적으로 200개를 원하던 애가 뭐 1000개씩 원하고 막 그렇게 돼요. 왜냐면 그거는 재고를 파는 게 아니고 새로 주문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이미지 유무. 아시죠? 이웃시장에 그 파는 물건들 상품 이미지가 있을까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위챗 여러분 까시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일까지 완료해 주세요. 가셔가지고 위챗 깔면 저한테 친구 추가 위챗이랑 알리페이 깔면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위챗에 들어가 보면 모멘트라고 있거든요. 모멘트.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웃시장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멘트에 보면 걔네들이 SNS 마케팅을 해. 새로운 제품이 올리면은 여기다가 지네들 제품 홍보를 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웃시장 가가지고 걔랑 친구 추가를 잘 해놓으면 한국에 와서 누워서 이 제품 괜찮은데 가격 물어볼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가는데 여러분은 이웃시장 가서 소싱을 해야죠. 소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 업체랑 위챗 추가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또 갑자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뭐 그게 정지되고 걸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웃시장을 돌아다닐 때 제가 그 현장 교육 때 또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한 곳에서 너무 오래 있지 마세요.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지 말고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여러 군데를 많이 보시는 게 더 저는 그걸 권유를 해요. 또 그걸 위챗 친구 추가를 잘 해놓으면 한국에 와서 물어보면 되는 거야. 거기 가서 내가 꼭 이걸 소싱해야 하냐 안 해야 되냐 결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중국 소싱 반드시 설치해야 할 어플은 1688, 255, 샤오홍슈 이것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요즘 뜨고 있는 어플이랄까 플랫폼이랄까 캔톤페어 앱 그리고 뭐 알리페이 뭐 위챗 이건 당연한 거고 캔톤페어 앱은 이제 캔톤페어 이름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뭐 매년 2번 하는 이제 광저우에서 열리는 그 박람회인데 저는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광심이 뜻이 뭔지 아세요? 광저우, 심천, 이유 그래서 광심이거든요. 모르셨죠?
캔톤 페어도 초보 대표님들 가지 마세요. 캔톤 페어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MOQ가 너무 커요. 두 번째는 뭐냐면 1688보다 싸지가 않아. 비슷해. 1688 찾아도 비슷한데 광주 거기까지 광주 캔톤 페어를 4시간 반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물가도 한국보다 더 비싸 오히려. 거기 가서 그 힘든 그거를 아무것도 얻어오는 게 없어요. 광저우는 캔톤 페어는 어떤 분이 가시냐면 내가 지금 어떤 물건을 팔고 있어.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근데 괜찮은 제조 공장을 찾고 싶어. 거기로 가시는 거야. 그리고 요즘 추세가 캔톤 페어가 갈수록 별로야. 왜냐면 지금 캔톤 페어 그 부스 입점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 제조 업체들이 오히려 해외 전시회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요번에 그 이커머스 페어 제가 갔다 왔거든요. EU 상인들이 거기 다 입점해 있어. 캔톤 페어 그런데 안 가고 여기 오는 게 더 효과가 있고 더 싼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가시려고 그러면 저한테 좀 조언을 구해보시는 게 어떨까? 어답터. 어우 예쁘다. 여기 인증 사이 프로세스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주문 제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주문 제작을 할 때 제일 처음 뭘 해야 되겠죠?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가 샘플을 먼저 주문 제작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설계도 같은 거를 걔한테 넘겨줘도 좋은데 제조 공장이 그 설계대로 꼭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만든다 그러면 이 물건을 그쪽으로 보내는 거야. 거기다가 옆에 5cm 정도 간격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뭐 하나를 더 달아줘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예를 들면 옷도 똑같아요. 옷도 이 옷을 만든다 그러면 이 옷을 조금이라도 잘라가지고 그쪽에 보내주면 똑같은 원단 찾아줘요. 거짓말이라 똑같이 만들어줘. 거짓말이라 해가지고 먼저 샘플을 거기에 보내요. 샘플을 어떻게 보내죠? 중국으로? 뭐지? EMS?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중국으로 보내는 거 한 3일이면 가요. 옷 한 벌 보내는데 한 3만 원 정도에 비싸. 3만 원 정도 하는 보내. 그러면 걔네들 샘플을 확인하고 이제 먼저 샘플을 만들겠죠. 네. 샘플 만들기 전에 걔네들이 돈을 받겠죠. 네. 뭘 받죠? 샘플 제작. 제작비를 받죠. 의류 같은 경우는 한 2,300원, 한 6만 원 정도 받아요. 나머지는 뭐 다 달라. 예를 들어 뭐 플라스틱 판형을 따야 된다 그러면 막 8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막 그렇게 해요. 그건 다 달라. 그럼 이제 샘플 제작비를 받고 나중에 실제 제작에 들어가게 되면 샘플비는 빼줘요. 그리고 샘플이 다 완성됐다 그러면 걔네들이 우리가 어디로 요청을 해야 되지? 배대지로, 배송 대지로 요청해서 한국에서 받아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오케이 했어. 괜찮아. 이대로 만들어줘. 그럼 뭘 해야 되죠? 실제 주문 제작을 하겠죠. 근데 내가 제조 공장에 돈 안 받고 주문 제작을 할까요? 먼저 돈을 받아야겠죠. 네. 몇 퍼센트? 30%? 30% 정도 줘요. 이웃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웃 시장 가서 물건을 어떻게 산다 그러면 먼저 성금을 내야 돼. 한 뭐 20% 줘도 상관없고 일단 성금 어느 정도 줘야 돼. 오케이 30% 했네. 실제 주문 제작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네들 다 만들어줬어. 다 만든 거를 물건을 이제 포워딩 업체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검수를 해도 되고 먼저 동영상을 한번 요구를 해야겠죠, 그죠? 또는 랜덤으로 몇 개 빼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줘. 뭔가 뭐 이런 식으로 검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OK가 됐어. 그러면 나머지 70% 잔금 입금해야겠죠, 그죠? 네. 입금하면 다 됐어. 그러면 그 물건을 이제 포워딩 업체로 보내겠죠? 포워딩 업체로 보내면은 걔네들이 통관을 하겠죠? 통관을 해가지고 관세사에서 뭐 아까 얘기한 부가세 얼마고 관세 얼마고 이거 리스트를 주면 그 금액대로 여러분은 은행 가서 TT 송금을 해요. 송금을 하면 이게 이제 한국으로 이제 국내 배송이 되고 한국에 가서 제품 검수를 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물류 지점에 따른 국내 배송비 전략. 이건 한 가지 팁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A라는 포워딩 업체가 있다 그러면 보통 물류 지점이 세 군데가 있어. 저쪽 산동, 우리 쪽이랑 우리나라 가까운 산동 쪽에 하나 있고 이웃 중간 상해 쪽, 그다음에 저 광저우 저 먼 쪽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마다 CBM이 다 달라요. 산동 같은 경우는 뭐 8만 원 정도 하고 이웃 같은 경우는 9만 원. 근데 광저우 같은 경우는 14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그거야. 내가 광저우에서 소싱을 했어. 네. 나는 광저우에 물류센터에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광저우가 제일 비싸. 그 물건을 어디로 보내야 돼? 이후로 보내야 돼. 산동으로 보내면 여기서 끝까지니까 오히려 더 멀어. 차라리 10,000원 차이인 CBM 10,000원 차이인 이후로 보내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오세요. 어디 물건이든 여기 밑에 뭐 어디 물건이든 광저우로 하지 마세요. 요 팁이야. 해봤더니 이건 거야. 광저우 물류센터에서 CBM이 14만 원이래. 광저우 내니까 다른 비용 안 돼. 14만 원 줬어요. 네. 이후 위에라면 산동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야? 배송비가 3만 원이고 CBM이 8만 원이네. 11만 원 들었네. 이후 배송비가 만 원이야. 9만 원, 10만 원 들었네.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디가 제일 싸요? 이유가 비싸네. 이유나 위에가 더 싼 거예요. 광주가 비싸.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1688 제조업체들이 여러분 1688에서 어떤 물건을 주문할 때 항상 알리왕망이란 그 뭐지? 채팅 앱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앱이 아니라 그 뭐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좀 많이 사게 되면 깎아달라고 해. 뭘 깎아달라고 해야 돼? 배송비. 배송비를 1688에서 소싱을 하건 EU 시장에 소싱을 하건 다 누가 부담하죠? 다 우리가 부담해. 근데 EU 시장에서 우리가 소싱을 하게 되면 배송비가 거의 들지 않아요. 왜? 우리 포워딩 업체가 EU에 있으니까 택배로 보내도 뭐 몇천 원밖에 되지도 않고 그냥 EU 시장 상인들이 그냥 차로 거기다 갖다 줘.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다시 얘기하면 1688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딱 1688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소싱할 때 딱 간과하는 게 딱 한 가지. 배송비가 포함 안 됐다는 거. 요거를 항상 간과를 해. 1688이 훨씬 싸네? 아니야. 배송비가 포함이 안 된 금액이다. 요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1688 살 때 얘네들이 배송비로 막 덤탱이 치는 경우도 있어요. 배송비로 말도 안 되게 내가 딱 10개를 샀는데 100원인 줄 알았더니 막 150원이 붙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랑 이제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중국 뭐 시스템도 좀 알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처음 이제 거래하고 중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뭐랄까 적대감 같은 게 있어. 적대감이라 할까 뭐라 할까. 내가 속지 말아야 된다. 뭔가 걔네들 다 사기꾼 같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중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관시라는 게 있잖아. 관시 문화라는 게 아시죠? 관계 뭐 관시 문화가 있는데 관시 문화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래. 공공질서 막 되게 안 지키고 막 역주행하고 막 거리에 침 뱉고 막 뭐 노상방뇨하고 이런 사람 꽤 있거든요. 옛날만큼 그러진 않는데 있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내 관시 안에 없으면 다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난 모르는 사니까 뭐 난 신경 안 써라고 생각해. 근데 관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보다도 훨씬 더 잘해줘.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중국 상인들하고 거래할 때 얘가 이걸로 사기치지 않을까 저걸로 항상 이제 걱정만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 사람 자꾸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든가 자꾸 넘어야 될 막 그런 산으로 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없어. 어차피 얘네들도 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나도 너를 내 관시 안에 들여보내줄게라고 자꾸 이런 우호적인 관계로 가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물건값도 깎아주고 다 해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한 만큼. 인코텀즈 조건 이거 아시나요?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상업이라는 그 교과목이 있었는데 그때 이거 우리 배웠는데 무슨 말이냐면 몰라도 돼요. 여기 다 있는데 EXW, FOB, CIF, 그러니까 이거를 배송비하고 뭐 보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야. 우리는 뭐예요 지금? 우리는 수입자, 우리가 네. 다 부담하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 캔톤이라든가 알리바바닷컴 같은 게 수출자, 걔네들이 배송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을 인보이스로 보내줘요. 그럼 그 금액만 입금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세계 무역 기구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세계 무역 조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FOB. FOB 들어보시지 않나?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사면 중국 그 항까지 들어오는 까지를 맞아요. 수출자가 부담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입자가 부담하고 CIF는 한국까지 와서 네. 까지를 수출자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수입자가 부담한다. 올라가도 돼요. 우리는 다 누가 부담한다? 수입자가 부담하고 FOB가 가장 많이 쓰는 조건이다. 여기까지.
총 비용 계산. 이건 뭐 아시겠죠? 제품 원가에다가 물류 통감이 넣으면 뭐가 된다? 수입 원가가 되고 수입 원가에다가 오픈마켓 온라인에서 팔 경우에요. 네. 오픈마켓 수수료 넣고 택배비 넣고 택배 포장비 넣고. 여러분 포장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포장비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광고비 뭐 10% 5% 그럼 판매 원가가 되죠. 판매 원가에다 뭘 붙이면 판매가가 되죠. 마진을 붙이면 광교 심천 이용하면 광심이.